삼성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하지 못한 일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해냈어. 미국과 일본도 하지 못한 일을 유일하게 삼성만 완벽하게 해냈어. 삼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초일류 기업이야. 프랑스의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 전공 교수가 학생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이 무슨 일을 해냈길래 이런 열변을 토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오를레앙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주디스 리보라고 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프랑스 사람들이 특히 더 기대를 많이 한 올림픽입니다.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로 딱 100년 뒤에 열리는 올림픽이거든요. 저 역시 들뜬 마음과 부푼 기대를 안고 올림픽 개회식을 봤어요. 문화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명품 도시 파리를 100년 만에 전 세계에 다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프랑스 정부에서도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대규모 건설과 인프라 확장, 올림픽 참가 선수 지원, 테러 위협 대비, 게다가 기후와 날씨를 비롯한 환경 문제까지 모든 부분에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파리올림픽은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 많은 실수와 운영 미숙 때문에 전 세계인들의 비난을 받았죠. 대표적으로 에어컨 없는 선수촌, 생강의 수질 오염, 풀밖에 없는 선수촌 식단, 도난과 절도 사건까지 다 말하려면 하루 종일 말해도 못할 만큼 많았죠. 반면에 이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에서 역대급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종합순위 8위를 기록했어요. 찾아보니 자국 수도인 서울에서 열렸던 88년 올림픽 이후 가장 많은 메달을 땄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 역대 최소 인원인 144명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선수들은 코리아로 하나 되어 한국이 경제 강국인 것뿐만 아니라 체육 강국이라는 것도 전 세계에 증명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한국 선수 경기를 꼽으라면 단연 오상욱 선수의 펜싱 경기예요. 프랑스가 이번 올림픽 준비로 비난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펜싱 경기에서만큼은 잘해주길 바랬거든요. 아시다시피 펜싱은 프랑스가 종주국으로 올림픽에서 늘 좋은 성적을 냈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오상욱 선수가 프랑스 파리 중심 하늘에 태극기를 그것도 2번이나 휘날렸어요. 실력적으로도 인성적으로 뛰어난 선수라 저는 오상욱 선수의 금메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 선수들은 세계 무대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게 자신의 실력을 뽐냈어요. 저는 어떻게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역대 최고 성적을 내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더 열심히 기사를 찾아보고 조사를 해봤죠. 파리 올림픽 공부를 하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건 마치 삼성이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압도적인 주목을 받은 것과 같았어요. 한국이 올림픽에서 역대 최대 성적을 얻고 한국 기업 삼성이 이번 올림픽에서 그 어떤 국가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프랑스에서 학생들에게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잖아요. 저는 삼성이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세계적인 퍼포먼스를 학생들에게 혁신사례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강의할 예정이에요. 경영학자로서 이번 올림픽에서 삼성은 대단한 전략을 보여줬어요. 우선 삼성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 제품을 선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삼성 갤럭시 폰을 사용해 본 선수들 반응도 폭발적으로 뜨거웠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자신들 SNS에 언박싱 인증 영상을 연이어 올리면서 감탄했어요. 특히 호주 테니스 국가대표로 출전한 다리아 사빌은 틱톡 계정에 너무 아름다워 입이 쩍 벌어진다라고 썼죠. 해당 영상은 지금까지 250만의 뷰를 기록하며 퍼지고 있어요. 실제 선수들이 지급받은 갤럭시 Z 플립 6는 독특한 디자인과 올림픽 에디션으로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정말 예쁘다고 해요. 출시 가격이 170만 원이지만 일부 중고 사이트에는 3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거래되기도 할 정도래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갤럭시 Z 플립 6는 선수들의 금메달을 기원하며 금색으로 제작한 올림픽 한정 에디션이거든요. 제품 뒷면에도 올림픽과 삼성 로고를 새겨서 선수들의 영광의 순간에 삼성이 늘 함께하는 느낌을 넣었어요. 이런 스페셜한 선물을 받은 외국 선수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 좋다. 삼성은 세계 최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감동이 밀려온다라면서 연일 찬사를 내뱉었어요. 이런 전략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브랜딩 전략이에요.
다른 어떤 나라의 기업은 이런 수준의 감성적 연결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예를 들어 일본의 소니는 이번 올림픽에서 그저 일반적인 광고를 하는데 그쳤어요. 프랑스 현지의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도 말이죠. 프랑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훨씬 강해요. 프랑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적 이슈가 반영되는 걸 좋아해요. 실제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프랑스는 지속 가능성이나 환경보호 등의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소니는 일반적인 제품 기능과 브랜드 이미지만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융통성이 없고 자신들이 늘 추구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미국의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소니가 제품 기능만 강조했다면 애플은 글로벌 이미지만 강조했어요. 애플은 종종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프랑스의 독특한 문화적 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애플이 글로벌한 브랜드인 사실과 프랑스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특정 기능이나 요구사항과 연결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플은 프랑스 소비자의 요구사항은 무시하고 글로벌 광고로 혁신성과 디자인만 강조했어요. 프랑스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로컬 서비스나 혜택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전략을 하면서 프랑스 현지 반응도 신속하게 이해하지 못했죠. 현지 피드백을 광고에 녹여서 적절히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일관되게 글로벌 기업 이미지만 밀어붙였죠. 그 결과 소니와 애플 모두 프랑스 현지 소비자의 공감을 얻는데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소니와 미국의 애플의 전략은 사람들 머릿속에 전혀 기억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삼성만은 달랐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사상 최초로 시상식 후에 메달리스트들이 휴대폰을 들고 셀프로 기념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래 올림픽에는 개인 소지품 반입이 절대 금지되었어요. 만약 사진을 찍고 싶으면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식 미디어만 메달리스트가 시상대에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시상식이 끝나면 자원봉사자가 선수들에게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전달해줘요. 선수들은 시상대 위에서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삼성 휴대폰에 남기죠. 세상에나 올림픽이라는 국제무대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을 삼성 휴대폰과 함께 하다니. 제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하더라도 삼성을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상대에서 삼성 휴대폰과 평생의 추억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아마 전 세계 시청자들은 영광의 순간을 삼성전자 휴대폰과 함께 기억하게 되겠죠. 이런 삼성의 전략은 다른 어떤 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경영학적으로도 대단히 혁신적인 사례예요.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삼성의 전략을 몰입형 브랜드 융합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맞아요. 그만큼 삼성이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혁신 전략은 경영학 수업에서 자주 언급이 될 거예요. 이 말은 기존의 경험 마케팅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이에요. 또 경영학에서 쓰는 경험 마케팅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온 것 같나요? 경험 마케팅은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경험 마케팅은 쉽게 말해 시상식에서 삼성폰으로 셀카를 찍는 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영광의 순간을 삼성 제품과 함께 하잖아요. 이런 소중한 경험을 제품과 함께 경험하는 게 경험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삼성의 전략은 경험 마케팅을 뛰어넘는 몰입형 브랜드 융합 전략이에요. 선수들이 단순히 삼성 제품을 경험한 것을 뛰어넘거든요. 단순히 메달을 딴 순간을 경험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각하는 거죠. 심지어 이런 셀카를 찍는 모습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잖아요. 이건 메달을 딴 선수들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연결시키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시상식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연결이 더 있어요. 바로 태극기입니다. 시상식에서 셀카를 찍는 것은 삼성이 압도적인 글로벌 1등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립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선진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알리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말이에요. 정리하면 한국, 삼성 1등, 최고의 순간, 이 네 가지를 모두 융합하여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죠. 심지어 이 순간을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시청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삼성의 이런 전략을 몰입형 브랜드 융합 전략이라고 부른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은 독보적인 브랜딩 전략이거든요.
전 기업의 이런 독창적이고 뛰어난 경영 전략을 보면 경영학자로서 너무 흥분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삼성의 이 전략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전략은 삼성이 1988년부터 30년간 공들여온 전략이었던 거예요. 정말 삼성이라는 기업이 글로벌 세계 1위인 이유를 알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원래 올림픽 시상식의 개인 물품은 절대 반입 금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으로 IOC 위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이번 올림픽부터 세계 최초로 셀카가 가능하게 되었죠. 삼성전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 후원사로 처음 올림픽 무대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 이후 1997년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글로벌 후원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올림픽 후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장도 인류의 혁신을 이끌어온 무선 및 컴퓨팅 분야, 제품 기술과 미래를 열어갈 4차 산업기술을 통해 올림픽 정신을 확산하고 전 세계인들의 축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게다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역시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온 올림픽 후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삼성이 한국 대표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삼성의 노력으로 2022년 베이징 올림픽과 이번 파리 올림픽에 이어 앞으로 개최될 2026년 동계 올림픽, 2028년 LA 올림픽까지 무선 컴퓨팅 분야 공식 후원자로 참가하게 되었어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삼성은 30년간 글로벌 올림픽 파트너사로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정말 무서울 만큼 1등만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삼성은 소니와 애플이 하지 못했던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도 유일하게 성공했어요. 자꾸 경영학 용어가 툭툭 튀어나오니 이해가 쉽지 않죠? 이 말은 사실 정말 쉬운 말이에요.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말이죠. 세계적으로 통일된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전략이에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니와 애플은 모두 프랑스 현지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잖아요. 소니는 제품 기능만 강조했고 애플은 디자인만 강조했다고요. 그럼 삼성은 어떻게 해서 프랑스 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냐고요? 각 나라 선수에 맞게 특별한 에디션 폰을 제공했거든요. 각 나라 선수들에게 그 나라 국기 색상을 반영한 특별 에디션 폰이에요. 한국 사람이면 태극기, 미국 사람이면 성조기가 그려진 폰을 지급한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하면서도 전체적인 폰의 디자인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했죠. 정말 미친 기업이에요. 그냥 들으면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삼성처럼 이렇게 디자인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로컬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일례로 어설프게 이런 전략을 따라한 중국의 화웨이가 대표적이에요. 화웨이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써서 브랜드 인식 향상을 목표로 했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화웨이는 기술적으로도 삼성에 한참 뒤떨어졌죠.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가 중국 기술 회사들의 안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거든요. 이는 5G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화웨이의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화웨이는 파리 올림픽과 관련된 통신 인프라 계약에서 배제되거나 제약을 받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화웨이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에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현지 시정의 규제와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당연히 현지 문화를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웨이가 현지 파트너 없이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것마저 실패하게 되었어요. 현지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 기술 솔루션도 없고 프랑스 시장의 특정 요구와 일치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했어요. 결국 화웨이는 파리 올림픽 이후 반중 정서만 더 강하게 겪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죠. 이처럼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시장의 규제, 문화, 정치적 환경, 보안 등 모든 분야에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삼성과 같은 인류 기업만 유일하게 글로컬라이제이션에 성공했다는 것은 삼성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뜻해요.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역량이 정말 빛을 발휘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일화와 최근 뉴스에서 접한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재용 회장의 행보는 그야말로 글로벌 경영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IOC 위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영어, 프랑스어 등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나눈 대화에서는 그의 비전도 잘 드러났죠.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이죠. 삼성의 기술로 이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면모를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용 회장은 단 6일 만에 프랑스 대통령, IOC 위원장, 일론 머스크 세계 유수의 정보통신 기술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모두 만났어요. 단순한 의전을 넘어서 스포츠 외교의 끝을 보여준 겁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남은 큰 주목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의 프랑스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이재용 회장은 프랑스 AI 연구에 향후 5년간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는 한국 돈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런 제안은 비즈니스와 외교를 결합한 고차원적인 전략의 결과물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삼성을 세계 최고라고 인정해줬어요. IOC는 분야별로 세계 최고 기업 딱 한 개만을 선정해서 올림픽 마케팅 독점권을 부여하는데요. 여기에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선정됐어요. 그 때문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부터 생강에서 보트를 타고 등장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로 촬영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했었죠. 삼성은 총 85대의 퍼레이드 보트에 갤럭시 S24 울트라를 200대 이상 설치했어요. 이런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역량으로 삼성은 IOC와 2032년까지 올림픽 후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다른 어떤 기업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이재용 회장과 삼성이 만들어낸 거예요. 삼성은 몰입형 브랜드 융합 전략, 글로컬라이제이션, 올림픽 마케팅 독점권 등 다른 나라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냈어요. 정말 한국의 삼성이라는 기업은 수십 년간 전 세계 1위를 하면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믿을 수 없는 기업이에요. 앞으로 제 수업에서 이 삼성 사례를 자주 언급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영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니까요. 삼성의 이런 전략을 보면서 저는 프랑스 기업들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앞으로 제 연구 주제로 삼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글로벌 기업 삼성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러워요. 저희 프랑스도 언젠가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빛나는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고 연구에 전념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처럼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거예요. 이번 올림픽은 저에게 그런 교훈을 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세계 사람 중에 삼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만큼 세계적인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입니다. 자부심이 한 움큼 생기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 있으면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